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별무리 쇼핑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와 같은 주문서 양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주문서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목 리스트에는 품명과 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재고 수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 주문서에 들어와 있는 주문이 몇 건이 주문이 들어와 있고 현재 남은 재고 수량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판매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주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는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이름을 품목 리스트라고, 리스트라고 해주고, 색상은 주황색으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Shift 여기에다가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까지 하면 전체 선택이 되죠. 왼쪽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검지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로 Ctrl C 그리고 Ctrl V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 빼고는 일단 다 지워볼게요. 수업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빼고요. 네. 조금씩 칸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Shift 키 누르고 여기까지 선택한 다음에 삭제. 여기는 이따가 다이어그램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부터 지워봅시다. 삭제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놨어요. 자, 이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수식이 없이 입력값으로 들어가 있는 텍스트 형태의 값들입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형태는 이건 숫자고 이거는 텍스트고 뭐 그런 여러가지 형태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데이터예요. 어떤 수식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고 조건문을 붙여서 우리가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번호를 하나 입력을 할 건데요. 자, 번호는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선택을 하세요. Shift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십자가 모양 표시가 나오게 여기 이 점에다가 선택해 놓고 쭉 여기까지 한번 내려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번호가 입력이 됐죠. 대신에 여기에 순서대로 이 값을 입력을 해준 상태에서 쭉 내려야 됩니다. 1부터 2까지만 해도 돼요. 1부터 2까지만 해도 쭉 번호대로. 만약에 이게 그냥 1번이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1만 되겠죠? 하지만 2가 들어오면 번호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팁이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수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문은 우리 주문서에서 어떤 품목이 얼만큼 주문이 되었는지 주문의 총 수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주문의 총 수량을. 그래서 여기 수량이 있죠? 만약에 여기 후드티가 하나 더 있다. 데이터를 좀 추가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긴팔티가 지금 2번 주문이 됐는데, 하나는 1개고 두 번째는 2개죠. 이런 경우에 긴팔티에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이 주문에 총 3개가 주문되었다고 표시를 해주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막 다 계산해서 할 수 없잖아요.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자동 수식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는을 붙여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는을 붙이고 sum if라고 하고 괄호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제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함수를 넣고 싶은데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함수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함수의 목록들이 있고 예제들이 이 구글에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나 구글에 엑셀로 해서 어떤 본인이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그런 함수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um if 여기 보면 범위를 입력을 하라고 했고요. 기준과 범위 합계를 체크하라고 합니다. 범위는 우리는 이제 주문서에서 여기 있는 품목 이 부분을 확인을 할 거잖아요. 이 품목을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괄호가 열린 상태에서 아이고 주문서가 이쪽으로 옮겨져 버렸네. 괄호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주문서를 클릭하면 이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2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쉼표. 오케이, 찾았죠? 네. 이렇게 쉼표를 해서 여기에 이제 범위를 넣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요 폴라티라고 자 여기도 열어줘야 돼요. 폴라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폴라티는 없었나봐요. 그리고 여기는 직접 입력을 해줄게요. 자, 따옴표 주문서 하고 느낌표 F 이렇게 넣어주면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범위 2에서 후드티, 폴라티를 찾아서 폴라티가 있으면 이 수량을
있는 것들의 모든 값의 수량의 위치가 여기 F였죠? 이 수량의 모든 것을 더해서 더한 결과값을 이것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게 sum if예요. 조건에 맞는 것들을 더하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얘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행과 열로 이미 구분을 다 해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요거 배웠죠? 요거를 하면은 내려갈 때마다 값이 하나씩 증가가 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 자동으로 요 가운데에 기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하나씩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주문 값을 총 몇 개가 주문되었는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가 한번 볼까요? 자, 스웨터가 5개 주문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웨터 5개 맞죠? 자, 우리 긴 팔티 한번 볼까요? 자, 긴 팔티 주문이 3개가 됐답니다. 자, 긴 팔티 하나, 긴 팔티 2개. 그럼 총 3개죠? 그래서 총 주문 수량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남은 재고 수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는을 붙이고, 요거는 수식보다는 연산만 이용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마이너스 이거. 너무 쉽죠? D에서 2를 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드래그 하면 재고 수량에서 주문 수량을 뺀 남은 재고 수량이 여기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판매 금액은 일단 금액을 체크를 해주고 곱하기는 이 별표예요. 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E2죠? E2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과 주문 수량을 곱한 값을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네, 이제 여기 합계를 넣을 건데요. 합계는 는을 하고 sum, 그냥 sum입니다. sum하고 여기를 쭉 그냥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됐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옆으로 해도 이게 반영이 돼요. 옆으로 하게 되면 요 2가 F로 바뀌게 되고 또 G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놓고 쭉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 표는 다 완성을 했고요.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명에서부터 판매 금액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탐색을 누릅니다. 탐색을 누르게 되면 여러가지 다이어그램들을 제공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품목이 판매 금액이 최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판매 금액이 체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서 여기에 다이어그램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품목 리스트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